우리가 2단원에서는 화학평형과 평형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화학평형이라는 것은 정반응과 역반응 속도가 같아서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될 때를 말했죠. 이때 이 평형의 개념을 그대로 3단원으로 가지고 와서 3단원에서는 상평형과 삼염기 평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상평형에서 이 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는 거죠. 고체가 액체로 변하거나 또는 액체가 기체로 변하거나 또는 기체가 고체로 변하는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그때의 이 두 가지 상태가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상평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산이나 염기가 물에 녹아서 이온화되는 반응이 일어날 텐데요. 이때에도 정반응과 역반응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으면 산염기 평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먼저 상평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상평형도요, 화학평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적 평형 상태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동적 평형이 무엇인지는 화1에서 배웠었죠. 증발과 응축을 예로 들어본다면 증발하는 액체 분자수와 응축하는 기체 분자수가 서로 같아서 증발도 응축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 그것을 바로 동적 평형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죠. 이렇게 액체와 기체 또는 고체와 기체, 이렇게 두 가지 상태가 서로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물질의 두 상태 사이에서 동적 평형이 일어나고 있을 때 상평형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밑에 있는 사진은 액체 브로민과 기체 브로민이 서로 평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를 예시로 든 건데요. 먼저 밀폐된 용기 안에 액체 브로민만 넣어놨다고 했을 때에는 증발이 일어나기 시작하겠죠. 자, 그러다가 이제 증발이 일어나서 기체 분자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응축이 일어나기도 하겠죠. 자, 그러다가 응축하는 기체 분자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면서 증발하는 액체 분자수 그리고 응축하는 기체 분자수가 서로 같아지게 되면 증발과 응축이 같은 속도로 일어나게 되겠죠. 이때가 바로 동적 평형 상태, 그리고 상태들 사이에서의 동적 평형이니까 상평형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에는 기체의 색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것을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상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의 조건, 특히 온도 그리고 압력을 나타낸 그래프가 바로 상평형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상평형 그림은 물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이 상평형 그림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일단 곡선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가지 곡선이 있고요. 이 곡선들이 만나고 있는 가운데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곡선들을 경계로 하는 면들이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는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으로 표시된 각각의 영역들이 있죠. 이 각 요소들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분홍색 선을 보겠습니다. 이 분홍색 선을 증기압력 곡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증기압력 곡선은 우리가 처음 보는 게 아닐 거예요. 1단원에서 이 증기압 그리고 끓는 점 오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사용했던 그래프인데요. 그 그래프가 바로 이 상평형 그림에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증기압력 곡선이라는 거는 기체와 액체, 이 기체와 액체 두 상이 서로 평형을 이루면서 공존을 하고 있을 때의 온도와 압력을 나타낸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서의 그림과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똑같은 그림입니다.
자, 이 분홍색 선이 바로 증기압력 곡선이고요. 일정한 압력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해봅시다. 이 1기압에서 이 곡선과 만나는 지점, 이때의 온도가 100도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이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도 마찬가지로 1기압이 되면 그때 끓는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온도가 이제 10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에 끓는 점을 100도라고 표현을 했었죠.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일정한 압력에서 증기압력 곡선상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 그러니까 요 영역이 되겠네요. 이 영역에서는 물이 액체로 존재를 하지요. 네, 액체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 여기가 이제 액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증기압력 곡선상의 온도보다 높은 온도, 그러니까 이 부분, 이 영역이 되겠죠. 이 영역에서는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물의 경우에는 이제 수증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노란색 영역 부분은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곡선 상에 있는 거면 액체하고 기체가 서로 공존을 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곡선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고체나 액체나 기체,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존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주황색 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황색 선은 융해 곡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융해라는 말은 우리가 언제 사용을 하냐면 고체가 액체로 변할 때 상태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융해 곡선이라는 거는요, 고체와 액체가 평형을 이루면서 공존을 하는 온도와 압력을 나타낸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선을 말하는 거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1기압일 때를 한번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압력에서 융해 곡선상의 온도보다 낮은 온도, 그러니까 요 영역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영역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고체로 존재를 합니다. 물의 경우에는 얼음으로 존재를 하겠죠. 자, 그래서 상평형 그림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영역, 이제 여기가 고체로 존재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융해 곡선상의 온도보다 높은 온도, 그러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이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에서는요, 액체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의 경우에는 이제 물로 존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초록색 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 초록색 선은 승화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승화곡선. 자, 이 승화곡선은요, 고체와 기체, 이번에는 고체와 기체가 서로 상평형을 이루면서 공존할 때 그때의 온도와 압력을 나타낸 곡선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일정한 압력에서의 승화곡선상의 온도, 자, 요 부분을 한번 예시로 들어볼까요? 자, 여기에서 이 승화곡선상의 온도보다 낮은 영역이면은 여기가 되겠죠. 자, 이때에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냐면 고체로, 그러니까 물이니까 얼음으로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승화곡선상의 온도보다 높은 온도, 그러면 요 영역이 되겠죠. 자, 이 영역에서는
어떤 상태로 존재하느냐? 지금 노란색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기체로 존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승화곡선, 이 승화곡선을 경계로 해서 고체와 기체 영역이 맞닿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융해곡선을 경계로 해서 고체와 액체가 지금 서로 맞닿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증기압력 곡선을 경계로 해서 액체와 기체 영역이 서로 맞닿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든 영역들이 만나는 이 지점,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여기는 삼중점이라고 부릅니다. 삼중점. 자, 그래서 이 삼중점이라는 것은요, 고체, 액체, 기체, 이 세 가지 상태가 평형을 이루면서 함께 공존을 할 때의 온도와 압력을 나타낸 점이다. 자, 물의 경우에는요, 이 삼중점이 0.006기압, 그리고 0.0, 자세하게 보면요, 여기 0.01도씨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삼중점보다 낮은 압력에서는요, 자, 고체의 온도를 한번 높여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고체면은 지금 이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자, 여기에 있는 것을 온도를 높여서 지금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예측을 해본다면 기체로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고체가 기체로 변하는 승화 현상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삼중점보다 온도가 높은 압력에서는 고체의 온도를 높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이 영역이 되겠죠. 자, 이 영역에서 온도를 높인다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상태 변화가 두 단계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겠죠. 먼저 고체에서 액체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액체에서 기체로의 변화가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고체에서 액체로의 변화, 즉 융해 또는 용융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용융이 일어날 거고, 용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기화가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융해, 여기가 기화가 되겠죠. 이렇게 삼중점보다 높은 압력 그리고 낮은 압력에서의 상태 변화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A 지점을 한번 볼게요. 이 A 지점이 지금 파란색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고체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때의 압력이 지금 1기압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A 상태에 있는 것을 온도를 높이게 되면 먼저 융해곡선을 만나게 되죠. 그럼 이 융해곡선 상에서는 액체로 변하는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의 온도가 즉 다시 말하게 되면 0도씨, A의 온도를 높여서 0도씨에 도달을 하게 되면 이때는 융해곡선과 만나게 되고, 이때는 이제 물의 어는 점 또는 녹는 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온도를 더 높여서 액체 상태가 되고 나서 이 액체 상태에 도달한 물을 온도를 더 높이게 되면 이제는 기체로 변하게 돼요. 근데 이때 이제 증기압력 곡선을 만나게 되는데, 이 증기압력에서 그때의 온도, 이게 바로 끓는 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100도씨
이게 바로 이제 끓는 점이 되고, 이 100도씨보다 더 높은 곳, 그러니까 이 증기압력 곡선과 만나는 이 100도씨 이 지점을 지나고 나서 그 이상의 온도, 이 온도 이상에서는 수증기로만 존재를 하게 되죠. 왜냐면 지금 노란색 영역으로 들어왔으니까 이제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1기압에서의 융해 곡선과 만나는 점, 그리고 증기압력 곡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우리가 녹는 점, 그리고 끓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요. 즉 다시 말해서 이 융해 곡선이라는 거는 녹는 점과 관련이 깊고, 그리고 증기압력 곡선은 끓는 점과 또 관계가 깊습니다. 자, 이번에는 B 지점을 한번 볼게요. 이 B 지점은 노란색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체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때 이 B는 0도씨에 있는 상태이거든요. 자, 이 상태에서 0도씨에 있는 기체를 지금 압력을 높여준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압력을 높여주게 되면 이렇게 지금 색깔 구분을 좀 해볼까요? 이 B 지점에 있는 것을 압력을 이렇게 높여준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지금 승화곡선을 만나게 되거든요. 자, 이 승화곡선에서는 고체와 기체의 경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체로 존재하던 것이 고체로 변하는 현상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0도씨에서 수증기로 존재하는 이 B 상태에서 압력을 높이게 되면 고체와 기체 사이의 경계선상에 이르게 되고, 이 이상의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고체 상태로 존재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압력을 높이다가 요 1기압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융해곡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 융해곡선 상의 압력보다 더 높은 온도로 가게 되면 그때에는 융해곡선을 만나게 되고,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액체 상태인 물로 바뀌는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온도를 변화시키거나 압력을 변화시켰을 때 상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우리가 상평형 그림을 통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물의 상평형 그림을 보았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또 짚어볼 포인트가 있는데요. 물의 용해 곡선이 나타내고 있는 기울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거는 물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그림이 전부 다 그 요소들은 똑같이 갖추고 있는데, 지금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융해곡선의 기울기입니다. 물은 융해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양의 기울기를 갖습니다. 이거는 이산화탄소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다른 물질들, 물을 제외한 다른 물질들은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왜 융해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느냐. 자, 지금부터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큽니다. 하지만 물의 경우에는 고체의 밀도보다 액체의 밀도, 여기 오타가 있어요. 여러분들 프린트에서 오타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더 작습니다. 자, 이렇게 고체의 밀도가 더 작은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단원에서 배웠었죠. 바로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이죠. 물이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고체일 때, 그러니까 얼음으로 존재할 때는 육각형의 구조를 갖게 되죠. 그래서 빈 공간이 많이 있는데,
이 빈 공간이 많은 결정 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얼음의 부피가 물의 부피보다 더 크죠. 자, 그래서 이 액체인 물에서 이제 고체인 얼음으로 상 변화가 일어날 때 여기 또 오타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에 지금 빠진 내용이 있어요. 부피가 감소한다는 거. 액체에서 고체로 상변화가 일어날 때 부피가 감소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물이 수소결합을 하기 때문에 얼음이 될 때에는 빈 공간이 많은 결정 구조를 이루게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압력이 증가할 때는요,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기체만 살펴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1단원에서 배웠듯이 외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기체의 부피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기체뿐만이 아니라 고체와 액체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고체로의 상평형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물의 경우, 물은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부피가 감소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액체 쪽으로의 평형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융해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게 되는데요. 자, 봅시다. 여기서 물이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다시 직선으로 그려보면 네, 이렇게 물에서 동일한 온도에서 압력 증가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고체에서 액체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제 그러려면 여기서 이거는 0도씨뿐만이 아니라 다른 온도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현상이죠. 동일한 온도에서 압력을 높이게 됐을 때에는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야 부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근데 물 이외의 다른 물질의 경우에는요, 자, 압력을 높여줬을 때 동일한 온도에서 압력을 높여준다고 했을 때 이때에는 액체에서 고체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야 부피가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부피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압력이 증가한다고 봤을 때 압력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는 부피가 감소를 해야 하는데, 부피 감소를 위해서 물의 경우에는 고체에서 액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고 물 이외의 다른 물질의 경우에는 액체에서 고체로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금 융해곡선이 물은 음의 기울기를 가져야 하고, 그리고 물 이외의 다른 물질은 양의 기울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앞에서 살펴봤듯이, 앞에서 우리가 이 융해곡선이라는 게 녹는 점하고도 관계가 깊다고 했었죠. 네, 그래서 이게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이 낮아지는 것도, 이것도 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융해곡선이라는 게 음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이 높아질수록 물의 어는 점이 또 낮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연계가 되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물의 증기압력 곡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물의 증기압력 곡선은 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자, 여기는 지금 양의 기울기를 갖죠. 양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물의 끓는 점이 높아지는 거죠. 자, 우리가 앞에서 이 상평형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자, 이 증기압력 곡선, 이 증기압력 곡선이 끓는 점하고 관계가 깊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도 높아지는 이 현상, 이게 바로 증기압력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양의 기울기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의 끓는 점이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또 끓는 점도 높아진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지금 이산화탄소의 경우에는 지금 융의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질수록 녹는 점이 같이 높아지고 있는 거를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의 증기압력 곡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의 기울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또 마찬가지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보자면 삼중점입니다. 이 삼중점의 압력이 1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1기압에서는 절대 승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삼중점이 지금 여기에 있죠. 그러면 삼중점에 해당하는 압력이 지금 0.006기압이거든요. 그러면 이 이하에서만 승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요. 이 위에서는 승화가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이거는 이산화탄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산화탄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삼중점에 해당하는 압력이 지금 5.1기압이거든요. 그래서 이 5.1기압 이하에서는 승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5.1기압 이상에서는 승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의 삼중점이 지금 1기압보다 낮기 때문에 1기압에서는 승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얼음의 증기압력이 0.006기압보다 낮은 상태, 승화점보다 낮은 상태에서는 온도를 높이게 되면 얼음이 수증기로 승화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요 영역이라고 한다면 요 영역에서 온도를 높이게 되면 그러면 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걸 관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산화탄소하고 물의 상평형 그림을 비교해 봤는데 이산화탄소의 상평형 그림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융의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는다고 했었죠. 이 양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외부 압력이 높아지면 녹는 점이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융의 곡선이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를 더 봤었는데 이 삼중점이 1기압보다 높아요. 삼중점이 5.1기압이거든요. 자, 여기가 삼중점이고 그때의 압력이 지금 5.1기압이에요. 그래서 지금 1기압보다 지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1기압에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고체 아니면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그러니까 1기압에서는 드라이 아이스 상태로 보거나 아니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가 되어서 기체로 승화돼서 그 드라이 아이스의 부피가 줄어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제 이 상평형 그림과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예시들을 몇 가지 보겠습니다. 먼저 증기압력 곡선을 보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물은 증기압력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질수록 끓는 점이 높아진다 라고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낮아지면 또 끓는 점이 낮아지죠. 그래서 높은 산에서는 대기 중에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기압이 낮죠. 압력이 낮아서 물의 끓는 점도 낮아지니까 쌀이 설익는 현상을 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압력솥의 경우에는 이제 압력을 높여주는 거죠. 기압을 높여서 끓는 점을 높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밥이 이제 빨리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융해곡선. 자, 융해곡선은 물의 경우에는 융해곡선이 음의 기울기를 갖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질수록 녹는 점이 낮아진다. 왜냐하면 음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증기압력 곡선은 양의 기울기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이와 관련된 현상이요. 얼음 위에서 무거운 추를 매단 철사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얼음이 이렇게 있어요. 얼음이 있고 여기에 철사를 이렇게 연결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추를 매답니다. 무거운 추를 매달게 되면 이 추가 무게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압력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철사가 압력에 의해서 얼음을 누를 텐데 그러면 이 철사가 누른 부분에는 얼음의 압력이 가해지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 압력이 가해졌으니까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되겠죠. 자, 근데 녹는 점이 낮아진 상태에서 지금 상온상압이라고 한다면 지금 녹는 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얼음이 더 잘 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철사가 누르는 부분으로 해서 이제 더 얼음이 잘 녹기 때문에 결국에는 철사줄이 얼음을 통과해서 아래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볼 수 있냐면요. 자, 여기다 좀 추가를 해볼게요. 스케이트 탈 때도 똑같이 이제 이런 원리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자, 빙판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빙판 위에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때 보면은 자, 이렇게 스케이트를 탈 때 보면 자, 이 스케이트의 날이 굉장히 얇죠. 그래서 이 얇은 면으로 이제 압력이 가해질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체중이 있기 때문에 이 압력이 가해지게 되고 이 압력이 가해진 이 빙판 부분에는 또 녹는 점이 낮아지겠죠. 이제 녹는 점이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또 더 잘 녹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 압력이 가해진 부분으로 얼음이 녹게 되면서 이제 물이 생기게 되겠죠. 물이 생기게 되면 더 잘 미끄러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때 쉽게 미끄러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스케이트를 탈 때 또 마찰력이 높아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속도를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승화곡선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승화곡선에서 먼저 이산화탄소의 경우 승화곡선을 보면은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대기압에서는 대기압의 일반적인 조건에서는 고체가 기체로 승화하는 현상을 볼 수밖에 없는데 왜냐 지금 승화점은 여기 있고 우리가 상온상압이라고 하는 25도씨 1기압이면은 요 정도가 될까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기체로 이제 존재를 하는 게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면은 지금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것일 텐데 이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드라이 아이스가 상온상압에서는 기체로 변화하는 현상으로 지금 기체로 변하는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포장을 할 때 넣은 드라이 아이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 승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물의 경우, 이 물의 경우에는 승화 곡선이 지금 0.006기압 이하. 자, 물의 삼중점이 0.006기압이고 1기압보다 낮은 상태죠. 그래서 이때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나려면 0.006기압 이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현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동결건조 식품을 만들거든요. 보통 마이너스 70도에서 마이너스 50도에 해당하는 낮은 온도에서 이 식품을 급속 냉동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분을 완전히 얼린 다음에 그 다음에 진공에 가깝게 압력을 낮춥니다. 그러면 얼음이 승화해서 수분이 제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결 건조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도에서 50도 사이에 해당하는 낮은 온도에서 이제 보통 1기압이라고 이제 상온상압에서 마이너스 70도에서 한 50도에 해당하는 낮은 온도에서 이제 수분을 얼립니다. 이 상태에서 압력을 낮춥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나면서 수분이 날아가겠죠. 수분이 날아가서 그 식품 안에는 수분이 제거된 상태로 동결 건조가 된 상태로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식품을 부패시키지 않고 오래 보관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이제 우주식품도 이렇게 만들고 우리가 흔히 먹는 라면 스프, 건더기 스프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동결 건조, 또 커피도 있죠. 커피 이런 것들 전부 다 동결 건조해서 만든 식품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우리가 상평형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상평형 그림을 참고하여 물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지 써보자. 1번 0도씨 1.5기압. 자, 0도씨면은 여기죠. 0도씨 1.5기압이면은 지금 여기가 1기압이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압력이면 한 이 정도 될까요? 자, 여기에서 지금 초록색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물로 지금 존재하는 거고요. 2번 0도씨 0.9기압이에요. 0도씨 0.9기압은 여기가 1기압인데 이거보다 낮은 기압이면 이 정도 될까요? 그럼 이 영역에서는 지금 파란색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는 고체 상태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얼음으로 존재하는 거고, 그 다음에 50도씨 1기압으로 가볼게요. 50도씨면은 이 정도 될까요? 그리고 1기압이면 여기죠. 자, 이 지점에서는 지금 초록색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죠. 그리고 물 또는 물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고, 이번에는 100도씨 0.5기압. 0.5기압이면 이 정도 될까요? 그러면 여기가 되겠네요. 자, 이 지점은 지금 3도, 저희 노란색 영역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기체 또는 수증기로 존재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확인 문제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산화탄소, 고체, 액체, 기체의 세 가지 상태가 평형을 이루며 함께 공존하는 점의 압력과 온도를 써보자. 자, 이 세 가지 상태가 평형을 이루며 공존하는 점의 압력과 온도, 이게 바로 삼중점이죠. 그게 바로 여기고, 자, 이 그림이 지금 얘는 물의 상평형 그림인데요. 자, 요 사진 말고 우리가 봐야 하는 사진은 요 사진이죠. 이산화탄소,
합산 중점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5.1 기압과 마이너스 56.6도. 그래서 마이너스 56.6도 그리고 5.1 기압. 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상평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산염기 평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